남자는 오래 버티는 게 능력이다. 길게 할수록 여자가 좋아한다. 이런 말 정말 사실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처럼 누가 더 오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분위기. 하지만 막상 부부끼리는요? 그런 시간 싸움이 오히려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전 그게 불편해요. 또는 아내가 만족 못했을까봐 자꾸 시간만 신경 쓰게 돼요.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이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성관계는 오래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좋게 해야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짧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안에 서로 얼마나 연결되고 얼마나 만족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성관계 시간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년 넘게 부부 상담과 성건강을 함께 다뤄온 경험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만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시간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로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랑을 지키고 싶은 모든 부부를 위해 오늘도 용기 내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는 몇 분 이상 해야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불안감을 느낄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시간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남녀가 삽입 후 사정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5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5분 이내의 관계를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드라마나 영화처럼 20분, 30분 넘게 지속돼야만 만족스러운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죠.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에 기준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 물론 부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만족했느냐입니다. 짧더라도 서로의 감정이 충분히 교감되었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관계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길어도 상대가 지루하거나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꼭 1시간 넘게 먹어야만 잘 먹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15분 안에도 맛있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씹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소화되었느냐겠죠.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파트너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했는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 시간보다 전이와 애정 표현이 성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은 삽입 시간이 길다고 해서 만족도가 무조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눈빛, 손길, 말 한마디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5분의 시간만을 늘리려 하죠. 그러다 보니 약도 먹고 억지로 참기도 하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시간에 대한 집착은 부부관계에 불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끝낸 건 아닐까? 아내가 실망했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되면 점점 성관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대화조차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계를 보며 성관계를 측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관계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수도 없고 순위도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의 리듬과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시간이 길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입장에서 지속 시간은 곧 능력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자극적인 영상이나 과장된 정보에 기대게 만들고 그 결과 실제 생활에서는 불안감만 커집니다. 이 불안이 반복되면 조루나 발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성생활 자체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만족스러운 성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간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시간을 줄이고 감정을 늘려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관계 시간을 줄이거나 느리는 데만 신경 썼지 정작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 반응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자극이 시작되면 빠르게 흥분하고 정점에 도달한 뒤 급격히 흥미가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출발도 빠르고 도착도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여성은 자극을 받아도 서서히 흥분 상태에 이르고 정점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여운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성은 천천히 출발하지만 감정의 지속 시간이 길다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고 성관계를 시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성은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고 여성은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강한 자극에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여성은 성관계를 힘든 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실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준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흥분됐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남편의 눈빛이 따뜻하거나 손길이 부드럽고 말 한마디라도 배려심이 느껴질 때 여성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교류가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성관계가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여성에게 성관계는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보다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전이, 즉 성관계 전의 애무와 대화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전이 시간이 15분 이상인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성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만족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또한 전이는 성적인 자극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 운동입니다. 상대의 오늘 하루를 물어보고 몸 상태를 살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행동이 쌓이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관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반면 전이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성관계는 여성에게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방어적인 자세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주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라며 고민을 털어놓는 남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내는 반응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시동도 안 걸린 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먼저 연결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대화와 배려, 그리고 전이라는 사랑의 예고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전이나 감정 교류가 부족할 경우 부부관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며 너무 오래 하려는 성관계가 오히려 불편함과 갈등을 낳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만족감이 더 높을 텐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는 줄도 모르고 억지로 시간을 늘리려 애쓰곤 하죠. 하지만 지나치게 긴 성관계는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문제는 피로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가 길어질수록 온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근육은 경직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죠. 젊었을 땐 그걸 열정이라 여겼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그건 분명한 과로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여성의 입장에서 건조함과 통증입니다. 성관계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은 질 점막이 건조해지고 마찰이 심해지면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염증, 즉 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관계 이후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분비물이 많아지는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에게는 지루하다는 감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자극에 감각이 무뎌지면서 처음엔 좋았던 자극이 나중에는 오히려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도 남편이 더 해야지, 아직 부족해라며 계속 이어가려 한다면 그 순간 여성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후의 성관계는 단지 형식적인 시간이 될 뿐입니다. 남성에게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사정을 참으려 무리하게 조절하면 오히려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지연이라는 현상이 생기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사정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 관계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도 우리는 성관계 시간을 길게 하려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능력이라는 잘못된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나는 아직도 현역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마치 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간이 길수록 자부심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부부관계에서 자칫하면 내 중심적인 관계로 흐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피곤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내 만족이나 자존심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부부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묻기보다 서로가 얼마나 좋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감정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라는 여성들의 고백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 없는 성관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성관계의 시간보다
서로의 신호를 잘 읽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아내의 표정은 어떤지, 남편의 호흡은 어떤지, 눈빛만으로도 읽을 수 있는 감정의 언어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성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부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과 감정의 교감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시간의 길이가 성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걸 살펴봤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부부를 만족시키는 성관계를 만들까요? 그 핵심은 바로 타이밍과 감정의 일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이 같은 시점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관계란 결국 몸으로 표현되는 가장 진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오간다면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은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상태에서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본인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이 컸을 수도 있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남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음의 타이밍이 어긋나고 서로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럴 땐 타이밍을 맞추는 작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땠어? 좀 쉬고 나서 같이 얘기할까?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성관계는 단지 육체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만 깊이 있는 교감이 가능합니다. 이걸 간과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시간이 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감정의 교감은 꼭 성관계 직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의 일상 속에서 미리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아내가 남편의 옷을 정리해 줄 때 그 작은 행동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교류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관계는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싹 트는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 일상 속 다정한 말투, 그리고 관심 어린 눈빛이 훨씬 더 강력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성관계의 질은 파트너 간의 신뢰와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날 이해해주고 나도 그를 존중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혹시 실망시킬까 불안해지는 순간 성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10분만 해도 깊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날은 손 한 번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보다 공감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상대방에게 오늘은 어떤 스킨십이 좋아? 어떨 때 가장 편안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취향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 만족도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할까요? 중년 이후에는 성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더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년 이후 성기능 변화와 체력, 유연성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반응도 느려졌고 나이 들어 성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문제로만 보면 오히려 관계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나이 들어서도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남성은 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정 시간이 짧아지거나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이죠. 마치 예전엔 단숨에 뛰던 계단을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성기능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을 전후로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자극에 민감해지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흥분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처럼 하려고 억지로 애쓰다가 오히려 자신감을 잃거나 성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맞춰 리듬을 조절하면 나이 든 이후에도 훨씬 편안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엔 10분 안에 모든 걸 마쳤다면 이제는 20분 동안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고 더 부드러운 스킨십을 통해 서로의 반응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긴장 없이 여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출발하고 서로의 반응을 존중하며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체력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숨이 차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부와 골반 주변 근육이 탄탄하면 성관계 중에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절이 뻣뻣해지고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무리한 자세나 움직임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가능한 자세를 미리 상의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가 더 의미 있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열정이 앞섰다면 이제는 배려와 이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리듬이 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천천히 리듬을 맞춰가는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감입니다. 그러니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의 성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관계 전후로 지켜야 할 생활 습관과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관리 팁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지 그 순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관계 전후의 일상 습관이 전체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성생활은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입니다. 성생활과 식사는 의외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성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 당분이 높은 간식, 술 등은 성기혈류에 악영향을 주어 발기나 감각에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음식들은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마늘, 견과류, 연어 같은 식품들은 혈관 건강에 좋아 성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보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루 세 끼를 가볍고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전신 피로가 쌓이고 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남성은 잠이 깊게 들 때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수면이 불규칙하면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로 발기력이나 성욕이 줄어듭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은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만들고 성관계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가 수면 개선만으로도 성생활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모두 움츠러들게 만들죠. 심리적인 긴장은 신체의 반응을 둔하게 만들고 특히 성기 주변의 혈관과 근육을 경직시켜 관계 자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곧 성생활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차 한 잔의 여유 같은 일상이 쌓여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이런 일상의 여유가 곧 부부관계에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평소 감정이 팍팍한데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이외에도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관계 후의 배려입니다. 많은 부부가 성관계 이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짧은 순간의 태도가 전체 성관계를 기억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따뜻하게 안아준다든가 조용히 손을 잡아준다든가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그날 밤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게 해줍니다. 성관계가 육체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은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일수록 이런 정서적인 여운이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성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단지 젊음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생활은 성적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 즉 스킨십의 가치와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성생활을 해야 하나요? 또는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이 질문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과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생활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생활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해야 한다, 몇 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숫자, 중심사고는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뿐입니다. 중요한 건 횟수나 시간보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만한 평균은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를 보면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개인의 건강 상태, 관계의 친밀도, 부부간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달에 한 번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 원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그 흐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남편이 너무 요구하거나 아내가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관계는 결국 불편함만 쌓이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몸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의 감정을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잠깐 미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감정의 연결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그냥 안아줄래? 이런 말이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성생활은 더 이상 누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서로에게 다정하냐의 문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과 열정이 앞섰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속도보다는 배려입니다. 짧더라도 따뜻한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생활이 억지스럽지 않으려면 평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며 손을 잡거나 외출할 때 팔짱을 끼고 잠자기 전 포옹을 나누는 등의 행동들이 성관계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예열이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말도 없고 스킨십도 없다가 갑자기 요구만 한다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성생활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지 결코 시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어땠어? 나 잘했어?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오늘 함께해서 좋았어라는 식의 감정 공유가 훨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관계를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시니어 부부에게 있어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고 있다는 감정의 교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관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가 없으면 애정도 사라지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 즉 스킨십과 정서적 애정 표현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생활이라 하면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니어 부부들에게 더 중요한 건 관계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의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성관계라는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교감과 애정이 훨씬 더 깊은 만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처럼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도 하고 성욕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사랑이 식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는 예전만 못하지만 손을 잡고 자거나 가끔 껴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이런 단순한 스킨십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스킨십은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을 분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스킨십은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 표현은 오히려 성관계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킨십을 성관계의 예고편으로만 보지 않는 자세입니다. 흔히 손을 잡거나 껴안으면 그 다음엔 꼭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기대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만 있어도 포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부부 사이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감정 표현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인 스킨십이 어렵다면 나이에 맞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아야 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잘 잤어? 외출할 때 조심히 다녀와. 식사 후 맛있게 먹었어? 같은 말 한마디가 스킨십 못지않은 감정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런 일상의 언어는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에는 깊이 스며듭니다. 또한 성관계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는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줄고 대화도 줄어들어 결국 감정의 거리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관계가 없어도 꾸준히 스킨십과 대화를 이어온 부부들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온 부부일수록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작은 행동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등을 토닥여주는 것,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것. 이 모든 게 성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애정 표현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부부가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반드시 성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우리에게 맞는 애정 표현은 무엇일까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성생활입니다. 성은 단지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감정 표현은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예전처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진짜 깊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정한 말, 따뜻한 손길,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당장 오늘부터 관계를 바꾸기 위한 한 걸음을 뗄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애정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성관계는 오래 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교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을 줄이려 애쓰거나 느리려 애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같은 타이밍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기분은 어떤지, 이런 작은 질문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생활은 말없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은 스킨십을 하세요. 꼭 성관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손 한 번 잡고 어깨를 가볍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접촉이 애정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셋째, 억지로 하지 마세요. 피곤할 땐 미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연결입니다. 오늘은 좀 힘들지만 안아줄래요? 라는 한마디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성기능과 체력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섯째,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수고했다는 격려. 성관계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의 연결고리입니다. 말 한마디가 때론 성생활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이 모든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중간에 지치고 망설이게 됩니다. 이제 와서 뭘 받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주 작은 걸 바꾸면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는 것부터 시작해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깊고 따뜻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감정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셨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나이에도 성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부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